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6일 화요일 아침 8시 38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급락폭락을 이어나갔습니다. 유럽 증시도 부진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급락폭락, 부진함을 이어나가는 데는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는 순간이고, 또 그리고 이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낮에 일본 증시가 13% 폭락했다. 코스피가 8% 폭락했다. 이런 것들, 그죠? 투자 심리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쳤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도 급락폭락을 이어나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래서 빅스가 64%가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분명히 지금 분명히 지금 이렇게 폭락이 진행 중인 이런 모습은 어떤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 추세 장중이 진행 중이었고, 이 중에 첫 번째 이제 큰 조정이 한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중기적인 관점 정도로 봤을 때는 지금의 시세는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금융위기급 시세라고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어쨌든 지금 그런 시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요만큼만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딱 요 정도 기간만 좀 살펴보면은 지금 어쨌든 하락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도 살짝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을 고려하면, 지금 변동성 지수가 막 하루에 막 70%, 막 100%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흉악한 시장 상황에 어떤 이런 흉악한 변동성을 고려를 해보면은, 어젯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조금 좀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락이 둔화가 되냐면 그동안 중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락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폭락이 나타나면은 어제 저녁에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적 혹은 장기적으로도 이쪽 부근은 어떤 의미 있는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에 이 조정은, 이번에 이 대폭락은 이 시장에 건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 싹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부담스러웠던 금리를,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시중 금리가 절로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그죠? 이런 부분 분명히 경제나 한계 기업들, 빚을 못 갚는 한계 기업들, 이자를 못 내는 한계 기업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위기가 좀 미뤄질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리고 이 어떤 자산시장의 버블 우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분명. 근데 이렇게 대폭락을 해버리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거품 논란 이런 거 잠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경제의 건전성을,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론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젯밤 하락이 좀 둔화됐을지 모르겠지만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빠지고 있어요. 특히 그리고 이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폭락, 투매가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폭락 투매라는 건 뭐죠? 어쨌든 강력한 매도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기적, 중기적 이런 측면에서는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일단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게 정석은 맞긴 맞는데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또 그리고 이런 건전성이 회복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촉발되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은행이 망하고 기업들이 연쇄도산하고 막 부동산이 박살이 나고 그런 것만 없으면 여기는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정석적이긴 하나, 조금 좀 공격적으로 좀 세상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주식을 조금씩 매집해 나가는 전략이나, 아니면은 이제부터는 빠졌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일단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지금 당장 매수를 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직 매수를 할 만한 그런 확인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죠? 아직은 정석은 반등시 매도예요. 지금 왜냐하면 강력한 매도세가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올라가면 이제 계속해서 빠질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대폭락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음봉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그리고 지금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빠른 게, 아직도 이게 하락이 진정되고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고작 하루 어젯밤 미국 증시가 하락이 좀 둔화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런 점들입니다. 아직도 하락은 진행 중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좋아져서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어제의 폭락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회복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음봉을 극복하는데 또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밤에는 사실 호재가 나왔습니다. 호재가 나와서 그래서 시장이 지금 하락이 조금 좀 둔화가 된 것이에요. 내용을 보자면 이겁니다. 미국 논 매니팩처링 ISM 그죠? ISM 논 매니팩처링 PMI들이 발표가 됐는데 전부 다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 논리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급반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워낙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로 급반등을 하진 못하죠. 아무튼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오면서 한번 시장이 좀 출렁했고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대폭락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투매가 쏟아졌죠. 고용 지표를 보고 쏟아진 겁니다. 고용 지표를 보고 마치 금융위기가 오는 것처럼 지금 온 것처럼 시장이 반응을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시세가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어젯밤은 좋은 지표가 나왔죠.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연준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인데 이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는 거는 한두 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인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경기 침체다 보다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지 한두 가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반응 금요일 날부터 폭락이 시작됐는데 이런 폭락은 좀 심하다라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미국 경제가 그 옛날처럼 지금 그 수상하게 그렇게 꺾이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애매한 그런 순간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 경제는 좀 서서히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이제 이쯤에서 이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몇 달 뒤에 진짜 심각한 침체가 빠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 신호에 지금 불이 반짝 잠깐 들어온 거지. 당장 뭐가 침체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닌데 근데 마치 지금 주식시장은 침체가 이미 진행 중인 것처럼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눈치를 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일단 단기적인 증시 낙폭은 이건 좀 과하다라는 인식이라고 어떤 과하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드릴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어떻게 삐끗하면은 이제 진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조금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여기서 일단 여기서 어떻게 미국 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증시가 잘 할 겁니다. 증시가 잘해서 여기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지금 이 정도 가격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되면서 다시 어떤 상승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9월달 금리 인하까지 해서 시간을 쭉쭉쭉 끌어봤는데 여기서 삐끗했다. 자꾸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이 와중에 은행이 망하고 부동산이 망했다. 그럼 이제 강력한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건전성을 많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지금 이런 급락폭락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춘다.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일단은 좀 보여지긴 합니다. 하여튼 ISM 제조업 서비스업이 나왔는데 서비스업 지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언제나 미국 제조업은 안 좋았고 서비스업은 늘 지표가 좋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죠? 코로나 때나 어쨌든 지금까지 서비스업 지표 나오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라고 하면서 시장이 안 좋았었고 제조업 지표 나오면은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러면서 시장이 좋고 그 예전에 굿 이스 배드, 배드 이스 굿의 관점으로 움직일 때 그땐 그랬었죠. 아무튼 지금도 서비스업 지표는 좋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이 둔화가 된 겁니다. 다만 워낙 주식시장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 지표 한 방으로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다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좀 하락이 둔화되는 선에서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하락이 둔화되는 선에서 이렇게 마감을 한 거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 개장하기 직전이 분위기가 사실 가장 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공포지수, 빅스지수가 팬데믹 이후로 2020년 이후로 최고치로 급등해서 출발을 하기도 했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되돌리긴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어젯밤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기사 같은 건 없었고요. 대부분 지금 상황은 어떤 폭락 시세, 투매에 관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기사들이 많아서 뭐 기사 내용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물론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 건 맞으나 아직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게 이제 정설이고 아직까지 어떤 뭐가 실제적으로 위기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연은 총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경제가 악화하면 연준이 경제를 고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경기 침체 공포 속 뭐 서비스업은 좋게 나왔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그 서비스업 지표 그거 지금 기사가 나온 거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시장은 계속해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급락 폭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 낙폭이 좀 심하긴 심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긴 있는데 의미 있는 매수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나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좋게 봐서 주식을 사고 싶다. 나는 이쯤에서 바닥 나온 것 같고 나는 주식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이게 지금 딱 좋은 예시인 것 같네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5%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날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여기서 주식을 사면은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V자형 반등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조정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 폭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적인 그런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다. 야, 이제 바닥 나왔다. 이제 주식을 산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는 여 위에서 주식이 물리셨던 분들이 약간 비중을 축소하거나 이제 그런 정도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봉인 거지,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일단 더 공격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라고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일단은 정석적인 대응은 아닙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면 지난 음봉의 영향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장중에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이라고요. 왜냐하면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여기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비중 축소를 하기 딱 적당한 뭐 그런 정도의 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중 축소 하시든 말든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 또 본인의 현금 비중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런 상승을 보고 신나서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주식을 살 거면 그러면 만약에 나는 그리고 아직 뭐 바닥 신호는 안 나왔어. 아직 뭐 주식 매수하라는 신호는 안 나왔지만 난 주식을 사고 싶어.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장중에 급락이 한번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5% 10% 움직이는 거 껌입니다.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얘가 또다시 폭락을 해요. 장중에 막 어제 저점을 낮추고 장중에 막 2, 3% 빠지는 거 충분히 기대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어제의 종가보다 더 낮게 어제보다 하락하고 있을 때, 그런 때 만약 주식을 사고 싶다면 그런 때 사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이런 건 단타하시는 분들이 어제 아래 꼬리 잡으셨던 분들이 이제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이제 이런 때지. 아무튼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통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아직까지 매도세가 극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장기적인 큰 관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거는, 그런 거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그런 건 이해할 만한 베팅이라 봅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보시면 50bp 인하가 이제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0bp 인하는 좀 일단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연준은 물론 이제 인플레와의 싸움은 이제 거의 종료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무슨 명분이 있어야 많이 내리죠, 그죠? 무슨 명분이 있어야 내리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해서 50bp를 인하하거나 그보다 더 많이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연준이 잘못해서 보여주면 오히려 시장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물론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이제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라는 이야기를 50bp를 인하해야 되라는 이야기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있는데, 이거는 또 지나치게 좀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50bp를 인하할 명분이 있어야 50bp를 내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SVB 은행이 망했을 때도 금리 안 내렸어요. 물론 그땐 인플레가 심각했던 때였기 때문에 뭐 물론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솔직히 50bp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좀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는 요즘에 좀 더한 기대를 하기도 해요. 이 8월 중에 긴급 FOMC 회의를 열어서 FOMC가 아니죠. 어쨌든 8월 중에 연준이 긴급 비밀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가지고 공개 회의가 아니고 비밀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가지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좀 이것도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나치게 금리 인하를 세게 해버리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거든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이제 완화 정책을 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시 2020년 3월 달처럼 또 다시 인플레가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 혹은 뭐 시장 참가자들 일반 국민들한테 인식을 잘 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인식을 잘 잡아놔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어느 정도 좀 죽었으면 앞으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여기서 연준이 막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어떤 신호를 좀 그 투자자들과 소통을 잘못하게 되면은 또 다시 그죠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걸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연준은 금리 인하에 굉장히 좀 뭐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는 이미 금융위기 정점에 와 있지만은 그런 것과 다르게 연준은 어쨌든 금리 인하에 굉장히 좀 인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기대는 금리 인하 많이 하는데 금리 인하에 인색하면은 뭐죠? 그만큼 또 시장이 출렁출렁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과정 안에서 시장이 더 빠지지 않으면은 이제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드는 거고 이런 과정 안에서 잘 버텨준다라면은 또 다시 건전성 회복하면서 또 큰 상승장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제가 장기적인 관점은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다. 일단 좀 봐가면서 이야기하겠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머릿속에 깔려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뭐 9월 금리 인하가 일단은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9월 금리 인하가 정설이죠. 그죠? 9월 18일 9월 금리 인하가 정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9월 달까지는 뭐 일단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한 달 넘게 남았어요. 한 달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 대선까지도 한참 남았고 해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장기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좀 시장을 좀 살펴보고 좀 더 생각을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어젯밤에도 어쨌든 시장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급락 폭락장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러셀 지수가 계속해서 좀 약하다는 점이에요. 물론 나스닥도 약한데 러셀 지수가 예전에 힘 같지가 않죠. 러셀 지수 미국 중소형주들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좀 든 생각이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폭락장이 한번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폭락장이 나온 이유, 주식 고평가 논란이 그 원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국 증시가 대장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번 폭락이 만약 경기 침체 없이 잘 마무리가 되고 그런다면은 미국 증시는 제 생각에 앞으로 좀 관심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난 몇 년간 유동성 파티를 벌이면서 코스피가 올랐습니까? 아니죠. 중국 증시가 올랐습니까? 아니죠. 미국과 뭐 일본, 유럽 증시 등 일부 증시가 유동성 파티의 수혜를 톡톡히 봤습니다. 지금 그 유동성 파티의 수혜를 톡톡히 봤던 친구들은 고평가 논란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미국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야, 무조건 미국 주식 해야 된다. 막 그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을 만큼 미국 증시가 가장 어떤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가장 많이 올랐던 증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과 같은 미국 증시의 초강세를 만약 이번 조정이 잘 극복된다, 이번 폭락이 잘 해결된다라고 해도 앞으로는 미국 증시의 어떤 미국 증시가 예전같이 대장의 지위를 획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비중은 좀 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비싸다 그러기 때문에 소외됐던 친구들 쪽으로 좀 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미국 증시가 만약 이제 다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엔비디아 이런 걸 다시 사긴 사야 될 텐데 엔비디아나 AI나 반도체 나스닥을 다시 사긴 사야 될 텐데 굳이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증시 한다라고 하면 뭘 사야 되냐? 다시 엔비디아나 나스닥이나 이런 걸 사긴 사야 될 텐데
근데 어쨌든 예전처럼 그렇게 큰 목표치를 가지고 막 예전과 같은 그런 낙관적인 그런 시나리오에서 강한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내에서도 약간 순환매가 좀, 약간 좀 주도주의 교체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의 시나리오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죠? 이번에 대폭락이 나와버리면서 약간 주도주의 좀 교체 시도, 평화로운 주도주의 교체 시도 이런 게 좀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보통 이제 주도주라는 거는 이제 금융위기, 대폭락, 금융위기가 나야 보통 이제 좀 그 주도주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교체가 되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위기는 나지 않았는데 금융위기급의 어떤 큰 위기급의 시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면은 주도주의 교체를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살짝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도주보다 뭐 AI, AI, 나스닥, 미국 주식, 뭐 반도체 뭐 이런 거였죠. 이런 친구들이 조금 좀 죽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먼저 조정받았던 친구들이 뭐가 있죠? 뭐 2차전지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중국 주식. 하여튼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이런 거라서 그렇지, 뭐 다른 것들도 뭐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네들만 올라가고 소외됐던 다른 친구들이 뭔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이 지금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좀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야 이제 네가 이야기한 금리가 떨어지지 않냐, 금리가 떨어지면 뭐 사야 되냐, 지금까지 빚을 많이 들고 있던 빚 많이 낸 부채 비율 높은 기업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걔네들의 어쨌든 경기 침체가 지금 바탕 베이스로 좀 우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채가 많은 기업들, 그런 한계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계 기업들이 망하진 않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진다? 망하지 않는 거하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건 좀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채가 많다, 뭐 부동산 회사, 뭐 조선 업종, 뭐 해운 업종, 뭐 아니면 뭐 항공사들 이런 것들이 뭐 부채가 많을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게 보여야 얘네 주식이 오르는 거지. 얘네가 그죠? 얘네가 뭐 지금 뭐 금리가 떨어져서 망하지 않는다라 해서 주식이 오르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2차전지 이런 친구들이 그나마 좀 제일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주도주 섹터에서 한번 끼었던, 그래도 좀 돈을 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2차전지 친구들은 여기에 주도주 섹터에 한번 꼈었던 전력이 있었던 친구들이라 2차전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어쨌든 조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막연히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뭐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어젯밤 내용, 긴 아랫꼬리가 달렸습니다. 드디어 긴 아랫꼬리가 달렸어요. 한국 증시도 긴 아랫꼬리의 등장을 그래서 오늘쯤 한 번쯤 꿈꿔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증시가 어제 종가보다 더 빠져서 하락 전환을 한다면, 코스피 코스닥이, 그럼 이제 그런 자리에서 아랫꼬리 등장을 생각하면서 뭐 조금 사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랫꼬리 등장이 의미 있는 매수세 등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이제 워낙 단기 폭락이 강했기 때문에 하락이 둔화된 거지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석적으로는 주식 매수하시면 아직 그죠? 주식 매수의 신호는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주식을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만 이거는 어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살짝 들어온 거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앞으로 주식시장에 바닥을 만들고 강력하게 오르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러셀 지수 확실히 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반도체 지수 보시면은 반도체 지수 어젯밤에 뭐 약간 툼에 나왔다가 그래도 좀 양호하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들 하락 둔화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좀 하락 둔화 이런 거를 조금 좀 기대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진바닥은 아니다. 오늘도 또 빠질 수 있고 앞으로 이 저점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굳이 나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승할 때 주식을 매수하시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좀 지금 상황에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건 이제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변동성 지수 본 지수의 모습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이게 시장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락이 둔화된 거라 말씀드렸어요. 또 폭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도 아직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심증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대폭등을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저항을 누적하는 그런 과정이 등장할 수 있지 않겠어라는 심증을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빅스의 상승세는 계속 진행 중이고 뭐죠? 5일선 터치도 안 했어요. 이거 그럼 정석적인 대응이 뭐죠?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물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는 이제 죽는 거 아닐까? 장기적인 고점이 등장하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은 해야 됩니다만 어떤 중기적인 단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은 계속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 눌림시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아무튼 이게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이제 아마도 저항을 만들지 않을까, 아마도 저항을 테스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과정이 어떻냐면요, 2020년 코로나 때 시세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올랐다 내렸다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 와중에 시장의 폭락이 몇 번 이상 더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거쳐야 얘가 저항이 확인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국면입니다. 지금 여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국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처음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는데 이건 2020년 코로나 때 사태인데요. 지금이 이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음봉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좀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 빅스 지수가 어떤 고점을 좀 확인하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런 패턴들, 그죠? 이런 패턴들 이렇게 충분히 어떤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몇 번씩 폭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아직도 시장이 많이 흔들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집하시고 싶으시면 주식이 빠질 때마다 찔끔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비중을 확 실어버리면 안 돼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확 치솟았을 때는 이 고점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이 와중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와중에 주식이 또 폭락할 수 있는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요. 봐가면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더 치솟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근데 이 정도 시세는 거의 금융위기급에 준하는 시세인 건 맞습니다. 너무 심하긴 하죠. 코스피가 또 거래 정지가 됐네요. 사이드카가 됐네요. 오늘은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 정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사이드카가 잠깐 발동이 됐었네요. 이런 거 오래간만에 봅니다. 하여튼 5% 오른다라고 해서 시장의 하락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만약 어쨌든 주식을 살 거면 하락할 때마다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좀 어쨌든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저도 이게 어제 장중에 이런 걸 좀 봤었어야 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운전한다고 놓쳐서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변동성 지수 모습인데, 이 보시면 이제 긴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런 거 이제 좀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냐라고 고점을 의심해 볼 만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아직 눌림시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긴 윗꼬리는 이 최소 단기 바닥 혹은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세는 이번에 65를 찍고 왔는데 코로나 때 고점이 85인가 그랬었죠. 준 코로나 사태만큼 빠진 겁니다. 준 금융위기만큼 빠진 거예요. 그리고 긴 윗꼬리가 달렸으니 일단 이 정도에서 일단 단기 바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위기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최소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한 3-4거래일 이상은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 나는 여기가 바닥인 것 같다, 주식을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5%씩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따라서 매수를 하시면은 훅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거고, 어젯밤에 금리 이런 것들은, 그죠? 어젯밤에 이제 채권 시장 이런 것들이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지표가 그렇게 서비스업 지표가 좋게 나왔다면서요. 그럼 금리 올라야죠. 그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베팅은 좀 안 할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쨌든 어쨌든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지금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여기서 얘가 금리가 떨어진다,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얘가 채권 선물이 떨어진다라고
이 볼 수 있는 목표치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서 일단은 채권 베팅은 좀 일단 삼가를 할까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도 안정이 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뭐 어젯밤에 중국 증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중국 증시인데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어젯밤 중국 A50 선물 지수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남들 폭락할 때 얘는 안 빠졌잖아요. 왜냐면 중국 지수는 먼저 몇 년간 빠져버렸기 때문에 먼저 빠졌던 이런 친구들은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지금 보시면 폭락장에서 안 빠지잖아요. 너무 튼튼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 평화적인 주도주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한다면 아직 물론 주도주는 AI, 반도체, 나스닥입니다만은 주도주가 지금 교체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친구들을 좀 잘 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얻어맞았기 때문에 폭락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우 강하고 물론 저점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시세를 줄 수가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본 것 같고요. 어젯밤에 그죠 이 유로화도 조금 좀 약세로 좀 돌아서고 근데 어쨌든 환율은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일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어쨌든 좀 계속 뭐 어디 한쪽으로 크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구리 가격 이런 것들도 어젯밤에 보시면 낙폭이 조금씩 좀 진정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자산들 먼저 빠진 자산들은 이 좀 이제 반대로 얘네가 이제 또 다시 주도주로 또 살아날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강한 시장이니까 매수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어떤 근거 5일선을 올라탄다든가 뭐 전일 음봉을 극복한다든가 이런 게 등장하지 않으면 매수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값은 지금 좀 어이가 없는 게 이 금값도 약간 지금 이제 이 한동안 많이 올랐던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최근 증시 조정과 함께 가치 좀 조정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여튼 금은 어쨌든 계속해서 뭐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보이긴 하는데 상승 탄력이 떨어져 갖고 그렇게 손이 잘 나가지는 않는 좀 그런 깝깝한 자산으로 보여서 아무튼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금값은 좀 좋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오늘 하여튼 2차 전지 친구들 뭐 신나게 일단은 뭐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아직까지 시장에 그런 코스피 사이드카 매수 해제됐네요. 이런 거 참 구경하기 어려운데 이런 거를 참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날인 거고 또 오늘 그래서 좀 시장을 좀 가능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좀 공부가 되는 날이니까 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좀 지켜볼 생각이 있긴 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켜보시더라도 이 직접적으로 내가 시장에 여기서 이제 이 어떤 매매의 유혹을 어떤 내가 생각이 있어서 어떤 나는 뭐 큰 시나리오가 있어갖고 여기서 뭐 주식을 어떻게 한다 뭐 그래서 뭐 매매를 한다라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종일 주식 보고 계시다가 이 감정적으로 클릭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정적인 그런 거를 좀 넣어놓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할 수 있는데 이 좀 어쨌든 그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서 잠깐 심호흡 좀 하시고 매매의 생각이 막 떠오를 때는 어떤 뭐 추격 매매, 뭐 뇌동 매매, 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감정적인 생각들이 어떤 감정적인 매매가 끌릴 때는 잠시 밖에 나가서 하늘 한번 보고 오시고 좀 그렇게 마음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부 차원에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뭐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그러니까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장 막판에 한 선물 매수 한 6천억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어제 외국인은 1조 원 매수한 게 됐죠. 결과적으로 외국인들 뭔가 어젯밤에 이렇게 될 걸 알고 미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그죠?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것들이 역시 뭐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